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몸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몸 또한 정신 상태에 따른 지배를 받습니다.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고 우리 마음은 몸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몸에 따라 마음이 변하고 또 정신에 따라 몸 또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관계를 멘탈이라고 하며 정신력에 의해 몸이 바뀌는 현상을 멘탈요법이라고 합니다. 정신력에 의해서 몸이 바뀌는 현상을 멘탈요법이라고 합니다. 멘탈은 결국 마음과 정신으로, 멘탈이라는 건 결국 마음과 정신으로 알고 보면 육체를 움직이는 우리의 정신세계인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멘탈입니다. 정신세계가. 아셨죠? 오늘은 우리 몸이 살고 죽는 원리와 또 죽어가는 몸을 살리는 멘탈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몸이 더욱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멘탈요법 또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우주는 두 가지 상태나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갖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거구나 하고 알아듣는데 이게 두 가지가 동시다 이거예요. 즉 멎어 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들 움직이는 건 안 보이잖아요. 이 마이크가 멎어 있는 걸로만 보이지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게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게 우주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여기서 두 가지 상태란 파동과 입자를 뜻하며 파동과 입자가 완전히 다른 걸로 알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게 파동이 되고 어떨 때는 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셨죠? 또 두 가지 작용은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뻗어나가면 이게 퍼지는 거고 끌어당기면 그것이 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다른 하나인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것 안에는 끌어당기는 게 있고 끌어당기는 것 안에는 뻗어나가는 게 동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한쪽으로만 보이지만 이해하셨죠? 육체를 기준으로 하여 몸 밖의 세계를 보거나 또 듣고 생각하는 마음을 안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자의식이라고 했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기준해서 몸 밖의 세계를 보거나 듣고 생각하는 마음을 안마음이라고 합니다. 안마음은 바꿔 말하면 육체의 오감, 눈, 코, 귀, 입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세상을 갖고 생각하는 의식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안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안마음은 이렇게 몸 밖의 세상을 몸 안으로 끌어와서 그것을 갖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끌어오는 것 안에서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하면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안마음은 우리 모두가 느끼며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모두 안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분들을 한정시켜요. 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좀이 없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파상풍에 걸린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도 모르게 육체를 움직이거나 여러분들이 육체에 움직이는 건 내가 이거 움직여야지 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거는 뒷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자기도 모르게 육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갑자기 돌이 휙 날라온다고 자기도 모르게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육체를 움직이거나 또 세상 변화를 눈치채서 움직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변화를 눈치채가지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음은 생각이 없어 무의식이라고 하며 생각 없이 존재한다 하여 뒷마음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뒷마음만 확실하게 알면 이 세상은 빠삭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뒷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뒷마음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마음은 바꿔 말하면 영혼을 말하는 것으로 뻗어나가는 마음을 뜻하며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반대로 그 안에 그 대상을 자신에게 끌어오는 것입니다.
뻗어나가는 에너지 안에는 끌어오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뻗어나가는 그 대상을 자신한테 끌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뒷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은 여러분들의 뒷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다고 할 때 그 행동은 뒷마음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것은 뒷마음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해야지 하는 마음은 앞마음이에요. 아셨습니까? 해야지 하는 생각은 앞마음이에요. 그래서 해야지 하고선 안 하는 수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뒷마음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뒷마음이 해야 그 일은 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뒷마음이 하면 된다가 돼요. 근데 앞마음, 즉 자의식이 하면은 된다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스스로가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결국 앞마음과 뒷마음은 같은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때는 두 개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도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그게 같은 하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같은 하나로 육체를 통해서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의식과 또 세상 변화에 따라 생각 없이 행동하는 두 가지가 하나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하게 모른다 이거예요. 특히 앞마음을 얘기할 땐 다 알아들어요. 그래도 알아듣는데 이 뒷마음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뒷마음인 것입니다. 뒷마음이 여러분들을 움켜쥐고 여러분들을 조종하는 게 뒷마음이에요. 근데 앞마음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뒷마음이 안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는 많이 했어. 그래서 아는 건 많아. 안 돼. 뒷마음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내 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뒷마음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알아. 근데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각이 안 되는 건데 자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면은 앞마음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디가 망가졌어. 어디가 부러졌어. 그러면 앞마음이 걱정을 해요. 앞마음. 특히 암이라고 하는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뭐 그냥 부러졌다 하면 고치지 뭐.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응? 두드려라 또 만들어서 또 고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악성 종양, 암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많이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앞마음이 걱정한다 이겁니다.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앞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렇죠? 두려움,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앞마음이 두려움에 빠지면 뒷마음, 무의식인 뒷마음은 죽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뒷마음에서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뒷마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걱정하면 뒷마음은 결국 우리 몸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쩌나 걱정하면 죽어요. 얼굴로는 많이 이쁜 짓을 하고 많이 웃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뒷마음 안에 죽음을 염려하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목숨을 죽음으로 끌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뒷마음이 성공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앞마음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또 맨땅요법, 맨발로 맨땅을 많이 걸어 다닌다고 하더라도 뒷마음이 죽음을 걱정하면 현실은 뒷마음의 뜻대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발로 걸어 다녔으니까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럼 죽은 사람은 뒷마음이 죽음을 걱정한 거고 산 사람은 아무리 심한 암이라고 하더라도 뒷마음에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이 뭔가를 즐겁게 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바로 비밀은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뒷마음이 죽음을 걱정하면 현실은 뒷마음의 뜻대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뒷마음의 뜻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앞마음이 아무리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뒷마음이 안 움직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학교도 못 다니고 대기업을 이룬 사람들, 예를 들면 현대 같은 정주영 씨 같은 사람, 그래서 거의 학교 안 다녔죠, 그 사람은. 그런 무식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건 뒷마음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뒷마음이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뒷마음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마음이 확실하게 몰라도 뒷마음이 한다고 하면 현실은 뒷마음에 의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부터 한 10여 년쯤 전에, 10여 년이 조금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웃음 치료라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하하 웃으면 낫는다고 하면서 막 이제 빙글빙글 웃으면서 내내 웃은 적이 있어요. 텔레비 키면 매일 웃기는 텔레비가 나온 적이 많습니다. 그 웃으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러나 그 웃음 치료를 세상에 알리는 그 의사부터 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의사 죽었어요. 그 사람 웃을 때는 얼굴이 그래도 좋아 보이는데 웃지 않을 때는 얼굴이 좀 이상하게 험악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사람 웃다가.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코미디언도 아니고. 의사가 웃어도 죽는 이유는 그 웃음이 뒷마음이 아니라 앞마음이 억지로 웃었기 때문입니다. 앞마음이 웃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뒷마음이 웃었어야 돼요. 뒷마음은 그렇게 또 웃지도 않아요. 암세포가 발견되어 몸쓰기가 힘들더라도 암세포가 발견됐어. 당신 암입니다. 발견됐어. 그래도 뒷마음인 영혼이 희망적이고 또 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몸은 뒷마음의 뜻대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거예요. 진료 받다 보니까 당신 암입니다. 뭐 그동안 큰 고통도 없었는데 암 이제 말기입니다.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가서 죽음을 기다리세요. 그래? 뒷마음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러니까 맨발로 걸어 다니면 나? 그 사람 열심히 걸어 다녔어요. 근데 났어요. 느닷없이. 이런 게 바로 뒷마음의 뜻대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결국 암에 걸렸다는 현실을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자의식의 생각을 무시하고 뒷마음이 희망적이고 또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런 것이 있으면 암세포는 그렇게 스스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없어지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암세포가 없어졌을까? 여러분들이 자의식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암이 다 썩었대는데 어떻게 이게 썩은 것이 싹 없어졌을까? 의사도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아셨어요? 이렇게 뒷마음의 뜻대로 육체가 바뀌는 건강법을 멘탈요법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뒷마음의 뜻대로 육체가 바뀌는 건강법을 멘탈요법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인생 또한 존재하는 것이지. 영혼이라는 게 뒷마음이죠. 뒷마음, 영혼이 살아있어야 인생 또한 존재하는 것이지. 영혼이 죽어 힘이 없으면 인생 또한 망가지는 기능이 멘탈요법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영혼이 살아있으면 암도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암 때문에 영혼이 죽을 걸 걱정하고 있으면 결국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알고 보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병에 대한 걱정 없이 아마 심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병에 대한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면서 그 일을 향해 최선을 다하면 자기도 모르게 병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멘탈요법이에요. 병에 대한 걱정 없이 그걸 어떻게 걱정 안 하냐? 걱정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병에 대한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바라보며 영원히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 자기도 모르게 병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맨발 걷기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파상풍 어디 찢어지거나 그러게 균이 들어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파상풍에 이게 파상풍이 두려워서 못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맨발로 걸어다니면 어떤 사람이 와서 한참 쳐다봐요 나를. 그래서 뭐 할 말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왜요? 그러면 그런 파상풍 걸려서 잘못하면 파상풍이 심하면 그게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난 겁을 주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 땅은 대부분 다 황토입니다. 70%가 황토예요, 우리나라 땅은. 그리고 아주 뭐 특별하게 막 쇳덩어리, 고물, 철물 이런 것이 많지 않은 그런 길이 아니면은 걷는 길 또한 특별한 장애가 없다면 파상풍에 걸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맨발 걷기 수천 명이 요즘은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파상풍 걸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찾는 게 힘들어요. 차라리 파상풍 걸린 사람 찾는 것보다는 바이러스 찾는 게 더 쉬워요. 아셨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맨발로 걷기 때문에 앞을 살피는 정신 또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뭐 눈 감고 가나요? 앞을 다 살피면서 가요. 일부러 어디가 또 쾅쾅 부닥치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파상풍을 염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뒷마음에 파상풍이 들어있어. 그 사람은 뒷마음에 파상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상풍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 파상풍을 현실에 끌어와. 그런 사람들이 하면 파상풍을 본인이 끌어옵니다. 뒷마음이
파상풍을 생각하면 뒷마음이 그걸 끌어와요. 그래서 파상풍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면 꼭 파상풍에 걸려요. 맨발로 걸어서 걸은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런 사람은. 이해하셨나요? 때문에 파상풍뿐만 아니라 모든 병은 이렇게 자신이 염려한 대로 끌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병을 걱정하면 그 걱정이 뒷마음에 들어가 그와 같은 걱정거리를 현실에 만드는 것입니다. 아셨죠? 뒷마음에 걱정하면 그 걱정이 뒷마음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걱정거리를 현실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반대로 어딘가 조금 아프더라도 어딘가 아파. 어디가 옆구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파. 종양이 있다든가 어디 아파. 그럼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거야. 그러면 잊어버려. 차라리 잊어버리고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멘탈요법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종양이 있다 하더라도 맨발로 걸으면서 나는 날 수 있다, 낫는다, 하고 싶은 걸 한다 하면은 병은 저절로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건 의사들이 생각하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자기네가 아는 자의식은 그게 아니니까. 자기네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얘기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멘탈요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수정, 또 순금 이런 것들은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보석이 비싸요? 다이아몬드 몇천 년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또 사파이어, 에메랄드, 수정도 몇백 년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순금도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고. 색깔은 약간 먼지가 묻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분자구조가 육각형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것들은 분자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육각형. 이해하셨어요? 내가 이 지구에 태어나서 큰 업적을 일으킨 것은 이 육각세계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이파워로다가 이거 전 세계에 지금 많이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여기저기 보면 육각이 많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퍼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 퍼뜨리는 목표가. 그러나 어쨌든 육각은 여러분들 몸에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들 몸에도 크나큰 이득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육각형은 영어로 헥사곤이라고 하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맨땅 용품을 생산하고 우리가 맨땅 용품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 판매하는 것이 바로 육각나라입니다. 그래서 육각나라예요. 아셨습니까? 보석이 그렇듯이 우리 몸 또한 분자구조가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 몸 역시 보석처럼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몸이 육각으로 안 있는 거죠. 어렸을 때는 육각형입니다. 애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그 육각형이 변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의욕적으로 생활하면, 다시 말해 뻗어나가는 뒷마음이 활기차게 의욕적으로 활동하면 우리 몸은 분자구조가 육각형으로 변해 모든 병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뻗어나가는 힘이 있다고. 근데 이 뻗어나가는 힘 안에 또 본능이 들어있어요. 그 본능이 여러분들의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못 뻗어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암세포는 분자구조가 오각형입니다. 오각형도 센 거예요. 암이 악질이잖아요. 센 거예요. 그래서 오각형이에요. 오각형인데 때문에 멘탈요법에 의해 분자구조가 육각형으로 바뀌면, 여러분들이 뻗어나가는 힘이 강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은 육각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분자구조가. 그렇게 되면 아무리 위험한 암세포도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육각형.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선 맨땅을 밟으면은 여러분들의 몸 세포가 육각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오각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뭐 세균이 가서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육각나라라는 이름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육각나라. 모든 병을 사라지게 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육각나라입니다. 아셨죠? 이 육각나라에다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런 헥사곤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 헥사곤이 밑에 거는 실외지만 안에 건 실내에서 쓰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저 나무로 만든 위에 있는 실내 헥사곤 안에는 황토로 만든 벽돌들이 가득 찼습니다. 저 안에 황토가 잔뜩 들어있어요. 왜냐? 황토 또한 분자구조가 육각형입니다. 아셨습니까? 왜 황토흙이 좋은 건지, 그것은 바로 황토흙이 분자구조가 육각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토흙을 밟으면 황토흙 안에서 육각형에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가. 이해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또 황토에서 기를 막 받아서 황토 에너지가 기가 들어와가지고서 살아난다 그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셨죠? 그게 다 인간이 꾸며내는 헛소리예요, 그게.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육각형이 우리 몸에 가까이에 있으면, 육각형이라는 것이 많이 가까이에 있으면 우리 몸의 나쁜 파장은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바뀌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육각형이 우리 몸에 잔뜩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명력은 좋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병원은 점점 육각형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면 우리 몸이 좋아지는 이유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황토가 좋은 거예요. 무슨 황토가 왜 좋겠어요? 아니면 그것도 흙인, 그래봤자 황토도 흙이에요. 흙인데 좋아지는 이유는 황토가 육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육각 모양의 헥사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이거 한 지도 거의 한 10여 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헥사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여기저기.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하여튼 좋다니까 다 쓰는 겁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입니다, 그게. 정신력을 강화하고 또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으면 헥사곤과 함께 그 안에서 잠을 자도록 하십시오. 저 안에서 잠을 자도록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정신력도 강화되고 또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 여러분들의 몸 안에 병도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 안의 에너지는 그럼 뭐냐? 이 육각형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라는 것은, 헥사곤의 에너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피라미드 있죠? 저 피라미드 위에 3분의 1 지점의 에너지가 바로 헥사곤 안에 있는 에너지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머리 부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생명력과 같은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헥사곤이. 옛날에부터 이 헥사곤을 알았어요, 지구인들 가운데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숨기고 안 가르쳐 주려고 해서 만든 게 피라미드입니다. 왜냐면 저건 여러분들이 집안에다가 갖다 놓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개인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득을 보려면. 그러나 그 답은 바로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맨발로 맨 땅을 걸으면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산 꼭대기를 맨발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락내리락한다. 지난번 전편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맨발로 맨 땅을 걷는 이유는 땅속의 자연전자를 통해, 땅속에 있는 자연전자를 통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줄어들면 여러분들은 면역력도 강해지고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땅이 일정하게 자연전자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땅은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죠. 인간이 다 똑같지도 않은데 땅도 다 똑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조금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땅이 전부 다 일정하게 자연전자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닷속, 바닷물이 있는 바닷속이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닷속 맨땅요법이 가장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숲속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지만 높은 산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연전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면 자연전자 없어요. 그냥 흙덩어리지. 이해하셨나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때문에 높은 산은 운동 효과는 있어도, 그래도 이미 땅을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다 건강하죠. 그러니까 운동 효과는 있어도 자연전자는 없어서 치유 효과 또한 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오래 있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주로 낮은 땅을 왔다 갔다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맨발로 맨 땅을 꾸준히 밟는 맨땅요법은 면역력을 올리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황사나 방어체계가 잘 작동돼서, 젊은 몸 안에 그게 있어요. 방어체계가 작동이 돼가지고 몸이 스스로 항산화 효소를 분비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20, 30대까지는 제거를 해요. 활성산소를 몸 안에 있는 효소가 제거를 하지만 40대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져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과잉 생성된 활성산소를 우리 몸이 제거할 수가 없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 50대부터는 이상한 병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 생기나 하는 거를. 특히 우리 몸속에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기 위해,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려면 미토콘드리아는 허벅지하고 엉덩이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스쿼트 운동 있죠? 이렇게 다리 구부렸다 하는 거. 그 스쿼트 운동을 하면은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살을 빼는데 기여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살이 빠져요. 살이 빠지는데 증가하지만 활성산소 또한 엄청나게 증가해. 이거 스쿼트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서 반드시 맨 땅에서 이 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 운동을 맨 땅에서 안 하고 그냥 실내에서 열심히 하면은 어딘지 모르게 몸은 튼튼해 보이는데 어딘지 모르게 얼굴이 약간 늙어 보이기 시작해요. 쪼글쪼글쪼글해지기 시작해요. 활성산소의 작용이 몸 안에서 줄어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그렇게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활성산소가 몸 안에서 줄어들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몸 안의 면역력은 커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현대인의 몸은 항상 전자기장에 둘러싸여 인체의 전위가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휴대폰 없는 사람 없죠? 컴퓨터, 또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등 매우 높은 전위가 인체 내 정상적인 생리작용과 혈액순환을 교란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 안에는 지금 많은 전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땅요법을 하게 되면, 그러다 여러분들이 몸이 맨 땅에 닿게 되면 그 높은 전위가 제로볼트, 즉 땅 전압에 가깝게 되어서 인체를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맨땅요법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맨 땅을 밟고 그러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모처럼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잤다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거 맨땅 친구입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각나라에서 만든 맨땅 친구인데 언제나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육각나라에서 맨땅 친구를 구입하여 그 속에서 잠을 자면 됩니다. 왜냐면 저거는 저 안에서 잠을 자면은 여러분들이 맨 땅을 밟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서 잠을 자면은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맨땅요법과 맨땅 친구가 부세도처럼 반가울 것입니다. 또 처음에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면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바닥이 아프면 못 걷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발바닥이 아프면은 맨땅요법의 근본 취지는 꼭 안 걸어도 됩니다. 그냥 대고만 있어도 돼요. 아셔서 그냥 발바닥을 땅에다 대고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도 되지만 그것은 발바닥에 퍼져 있는 혈자리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게 생긴 거예요. 혈자리에 이상이 있어서. 바꿔 말하면 아픈 부위에 해당하는 장기에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가 발바닥 안 아파지면 장기가 낫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맨땅요법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는 이건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지압효과죠. 지압효과. 아셨습니까? 자, 그럴 때는 저 모습을 보세요. 발바닥 측면으로 걷는 측면 보행법을 실시하다가 이렇게 발바닥을 보통 이렇게 걷는데 그럴 때 이렇게 걷는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걷으면 별로 안 아파요. 이건 옆에 부분이기 때문에 측면 보행법을 시하다가 차츰차츰 정상적인 걸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다 괜찮으면 이렇게 걸었다, 또 아프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점점 정상적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장기가 전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치유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종아리는 제2의 심장으로, 왜냐면 종아리에서 피가 올려줘야 돼요. 그 올려주는 작업을 종아리가 합니다. 혈액순환을 크게 증가시켜 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발이 시렵잖아요. 발이 시려울 때는 까치발 아시죠? 앞에 것만 대고선 뒤는 드는 까치발 걸음으로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어, 엄지발가락에 힘을 줘서 걸었어요. 엄지발가락 땅에다가 힘을 주라 이거예요. 힘을 줘서 걸으면 제2의 심장도 활성화되고 또 두뇌 또한 좋아지며, 엄지발가락에 두뇌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두뇌 또한 좋아지며 또 동상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까치발로 걸으면 거의 동상이 안 걸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발 씻어줄 때는 뜨끈뜨끈한 물로 씻으면 안 되고 처음에는 약간 찬물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몸이 풀리는 걸 느낀 다음에 더운 물로 씻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겨울철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맨땅요법은 이렇게 전신 모두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맨땅요법이 땅속에 자연전자를 흡수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아주 천천히 느림보 걸음을 걷는데 땅으로 다 천천히 걸어요. 옆에서 걷는 사람이 답답하게. 느림보 걸음을 걷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건 미련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황소상소를 보다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등줄기에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걷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어차피 빨리 걷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몸을 대고 있으면 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걸어서 등줄기에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림을 보십시오. 저게 우리가 만든 벨트입니다. 벨트인데 저기는 컬러가 은색하고 금색하고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저 순은인데 그 밖에도 더 순은이 아닌 것도 있어요. 왜냐면 순은은 조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쨌든 저것은 우리가 만든 벨트입니다. 이 기력이 약해서 어딘지 모르게 몸이 왜소해 보이면 어떤 사람은 기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기력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또 몸도 왜소해 보이게 돼요. 그런 사람은 육각나라에서 실시하는 그 맨땅 지도사 교육과정을 통해서 단전호흡을 익히던가, 단전호흡을 하면 기력이 좀 강해집니다. 아니면은 육각벨트, 저 육각벨트를 구입해서 평소에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단전에 기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력이 회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총 털어서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항상 희망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뭔가 해야 할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뒷마음에 걱정거리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은 뒷마음이 하고자 하는 힘이 뒷마음이 나올 때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즐겁게 살아라, 또 명랑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말은 모두 뒷마음을 통해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겉마음이 즐거운 게 아니라 뒷마음이 즐겁게 살아야 되고, 또 뒷마음이 명랑하게 살고, 또 뒷마음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뒷마음은 원래 뻗어나가는 기운으로 그렇게 살아야 우리 몸 분자부조를 육각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의 몸은 육각형 분자부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육각 에너지 안에는, 이 육각 에너지 안에는, 이 안에는 생명력이 들어있어. 이 안에 생명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생명력이 들어있어. 그 생명 에너지가 몸속의 병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멘탈 요법입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뜻을 모두 알았을 것입니다. 이 테이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그 뜻을 모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앞마음, 즉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한 앞마음일 뿐, 앞마음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앞마음은 그렇군 하고서 자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았으면 반드시 뒷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행동하는 것이 뒷마음입니다. 앞마음은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해요. 이해하셨죠? 행동하는 것이 뒷마음입니다. 뒷마음이 하면 그것은 반드시 된다가 되는 것이 멘탈 요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